글을 몰랐던 아이 한글로 세상을 만나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가집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는 이름조차 없이 자라납니다. 카자흐스탄의 작은 고아원, 말보다 눈빛이 먼저였던 한 아이.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존재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온 한글. 자음을 따라 쓰고 모음을 이어붙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는 에르잔입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뚜렷한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삶에 숨을 불어넣었죠. 그 문장 하나가 세상을 울렸습니다. 이름을 가지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써내려가고 다른 아이들에게 글자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글자를 통해 인생을 다시 쓴 한 소년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에르잔의 한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 설정과 좋아요는 감동 캐비넷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설정과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해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그 아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죠.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 철로 옆에 세워진 오래된 창고. 그곳은 지금 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버려진 아이들이 모여 사는 희망 없는 공간일 뿐이었어요. 그 안에 조용한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르잔. 10살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걸맞은 웃음도 말도 장난기도 없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는 늘 벽에 붙어 있었고 어른들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었어요. 에르잔은 그를 읽지 못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확신이 없었죠. 주방 일을 하던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쓸모없는 아이야. 나이만 먹었지 아무것도 못해. 선생님이라는 사람조차도 말했습니다. 수업은 무슨.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몰라.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게 해. 에르잔은 그런 말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가 가장 자주 앉아 있는 자리는 창고 뒤편 깨진 창문 아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기차가 하루에 한 번 지나가곤 했는데 그때만큼은 그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작은 말싸움에도 에르잔은 끼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나눌 때에도 맨 마지막 줄에 서 있었죠. 때론 밥을 못 먹는 날도 있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낡은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는지 기억을 더듬는지 알 수는 없었죠. 하지만 간혹 입술을 달싹이며 무엇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보려 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잊힌 목소리를 떠올리려는 노력은 아니었을까요? 고아원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시끄러운 아침, 형식적인 수업, 무의미한 오후, 그리고 어둠뿐인 밤. 에르잔은 말이 없었습니다. 글도 몰랐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누군가 한 번만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여자의 미소가 아이들의 눈빛을 바꿨습니다. 그날 고아원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봉사단이 도착한 순간이었죠. 알록달록한 조끼를 입은 청년들 사이에서 한 여학생이 조용히 고아원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지수는 미술과 한국어 기초 수업을 맡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화도 언어도 음식도 낯설었지만 그녀는 곧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한 아이만큼은 쉽게 다가갈 수 없었죠. 바로 에르잔입니다. 지수는 그를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며 자신에게 인사를 건넬 때 유독 한 아이만 벽을 향해 앉아 있었거든요. 눈빛조차 흐릿했고 자신을 감추기라도 하듯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노트에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름 모를 아이.
내일은 인사를 해봐야지. 다음 날 지수는 수업이 끝난 후 교실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모두가 운동장으로 나간 텅 빈 교실, 칠판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작은 아이 하나. 손가락으로 칠판에 무언가를 따라 쓰고 있었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남겨진 글자를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아이가 쓴 것은 다름 아닌 한글의 아였습니다. 순간 지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림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배운 적 없는 글자를 혼자서 따라 쓰고 있었던 아이. 도대체 어디서 봤던 걸까? 누가 가르쳐 준 걸까? 에르자는 지수가 다가오는 걸 느꼈는지 놀라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말없이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분필을 쥐어주었죠. 이건 기억이야. 이렇게 하면 가가 되는 거야. 에르잔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가 누군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본 순간이었죠. 지수는 그저 웃어주었습니다. 따뜻하게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그날 밤 에르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가를 써보았습니다. 낡은 공책 한 귀퉁이에 아주 작게요. 말보다 먼저 글자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에르잔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말이 없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느꼈습니다. 그 아이 안에는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간 시간, 지수는 우연히 교실 뒤편 창문 너머로 에르잔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혼자 남아 칠판 앞에 서 있었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천천히 따라 그리고 있었죠. 지수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적힌 그 글자를 본 순간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건 분명히 한글의 아였습니다. 순간 지수는 멈춰 섰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 낯선 땅의 소년이 한국 문자를 따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왜 하필이면 한글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지수는 에르잔의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도망치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바닥에 있던 분필을 건넸습니다. 이건 기억이야. 이렇게 아랑 합치면 가가 돼.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쉬워. 에르자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더니 손에 쥔 분필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칠판 위에 적힌 낯선 기호, 하지만 그에겐 너무도 새로운 세계였죠. 지수는 칠판 옆에 작게 나 다라도 써 보였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따라 움직이며 소리를 내보려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지만 그의 얼굴엔 분명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눈을 맞췄다. 한 아이가 글자로 문을 열었다. 반면 에르자는 자신만의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종이었죠. 아이는 그날 배운 글자를 조심스럽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다. 손끝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아이의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수 누나 고마워요. 나는 이름 있어요. 에르잔. 그 문장을 본 순간 지수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지 글자를 배운 게 아니었어요. 에르자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표현한 것이었으니까요. 한글은 그에게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름을 가졌고 말 대신 글자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에르자는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한 글자 한 단어, 그리고 언젠가 문장을 쓸 수 있을 날을 꿈꾸며 말이죠. 지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글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면 나는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 조용한 첫 만남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수가 고아원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에르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손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그의 공책은 매일 새로운 글자로 채워졌고 그 속에는 조심스레 써내려간 가나다가 자라나고 있었죠.
지수는 매일 짧은 수업이 끝난 뒤 에르잔과 단둘이 남아 한글을 하나씩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지수도 놀랄 만큼 에르잔의 흡수력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손끝은 누구보다 말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지수는 조용히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너의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 에르잔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지수는 노트 맨 앞장에 천천히 써주었습니다. 에르잔. 이응에 리을을 지으자 니은.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따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써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르잔은 지수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크레파스로 꾸민 삐뚤한 글씨, 조심스럽게 접은 종이 한 장이었죠. 지수 누나. 나는 이제 이름 있어요. 나 글자 좋아해요. 나 계속 하고 싶어요. 지수는 말없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고아원 원장이 지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글 가르치는 거 오늘로 그만두세요. 여긴 카자흐스탄입니다. 아이들에겐 필요 없는 문자예요.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수업도 중단되었고 에르잔과의 조용한 수업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지수가 떠나는 날 아이는 말없이 공책을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빨갰고 손은 책장을 넘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글문화재단 SNS 담당자가 우연히 지수의 기록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 기록은 에르잔이 보낸 편지 사진과 함께 온라인에 올라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글을 쓰는 아이 그 시작이 한글이었다. 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단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글박물관, 교육부, 다문화재단에서 지수와 에르잔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이죠. 에르잔은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고 자신이 쓴 편지가 전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는 말없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간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에르잔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자신에게도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쳐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에르잔입니다. 나는 글을 씁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말할 수 있어요. 그 작은 문장은 언젠가 세상을 울릴 커다란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된 언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불편한 변화였을까요? 에르잔이 한국 초청 소식을 듣고 난 직후 고아원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설렘에 찬 눈으로 에르잔을 바라봤고 몇몇 교사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모든 이가 반가운 마음만 가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아원 부원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외국 매체에 노출되면 곤란합니다. 아이들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는 그날 바로 회의실을 열고 지수와 에르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쳐요. 한글이 무슨 국제 표준도 아닌데 아이들 교육에 혼란만 줄 뿐입니다. 지수는 그 말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아이는 한글 덕분에 세상과 연결됐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언어가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에르잔의 주변에는 감시자가 붙었고 개인 노트 사용도 제한되었죠. 그날 밤 에르잔은 몰래 지수의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꼭 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수 누나, 나 이제 다시 안 해도 돼요? 그 말에 지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야.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아졌거든. 지수는 아이의 손에 작은 라디오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 발음 교정용 라디오였죠. 소리로도 계속 배워. 종이가 막혀도 마음은 막을 수 없어. 며칠 후
또 다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에르잔의 편지 이야기를 접한 한 한국 기자가 직접 고아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에르잔의 이야기를 정식 인터뷰 기사로 실었고 그것이 다시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죠. 글을 읽지 못하던 소년 한글로 세상을 만나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국내외 수많은 포털에 실리며 번역되어 확산되었습니다. 고아원 측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결국 에르잔의 한국 방문을 공식 승인하게 됩니다. 반대는 힘을 잃고 변화의 바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에르잔은 다시 펜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쓴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글을 쓰는 작은 손끝에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아원 아이들 중 일부도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에르잔은 자신이 배운 자음을 조용히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죠. 지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말은 막을 수 있어도 글이 전하는 감동은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한글은 다시 조용한 혁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짧은 글이 세상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에르잔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미 짐은 정리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이별의 아쉬움에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에르잔은 조용히 지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다렸어요. 보여줄 거 있어요. 아이의 손엔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색칠된 겉면에는 꽃과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안쪽엔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종이를 펼친 순간 마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분명한 글씨, 한글로 꾹꾹 눌러 쓴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지수 누나. 나는 이제 이름 있어요. 나는 에르잔이에요. 나는 나를 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나 계속 쓰고 싶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말이 없던 아이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엔 아이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어요. 그 편지는 그녀의 가방에 조심스레 담겨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조심스럽게 공개된 그 사진 한 장은 믿기 어려운 감동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한 아이의 첫 번째 문장, 세상을 울리다. 짧은 글 하나가 수십만 명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화가 이어졌어요. 댓글엔 낯선 언어로 쓰인 에르잔 응원해요가 수천 개 달렸습니다. 지수는 며칠 뒤 한국의 한글문화재단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편지 속 아이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이건 한글이 가진 진짜 힘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 소식은 곧 고아원에도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원장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저 아이는 다르긴 하네요. 한 번은 세상에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에르잔은 정식 초청장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아이는 말없이 봉투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에르잔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지수는 웃고 있었고 에르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르잔, 준비됐지? 네. 나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글로요. 그리고 아이는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에르잔입니다. 나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 많이 서툴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보는 이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편지 한 장으로 세상과 연결된 소년. 그리고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손 내밀 차례죠. 한글은 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지금 누군가에게 또 다른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로 불리게 된 그날, 세상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포근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꽃잎은 조용히 거리를 장식했어요. 그 아름다운 날 인천공항에 한 아이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에르잔이었습니다.
지수는 공항 게이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에르자는 짧은 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자신의 이름이 찍힌 여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수 누나. 그 한마디에 지수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번 연습했다며 한국말로 인사했죠. 그 모습에 공항 직원들조차 흐뭇한 미소 그 한마디에 지수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번 연습했다며 한국말로 인사했죠. 그 모습에 공항 직원들조차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에르자는 국립한글박물관의 특별 초청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행사였고 그를 위해 준비된 특별 세션이었어요. 행사장에는 교육 관계자, 언론인, 그리고 각국의 교류 학생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마이크를 손에 쥔 에르자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단히 준비되어 있었죠. 조명이 그를 비췄고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선 에르자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르잔입니다. 순간 객석에선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에르잔은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모두의 가슴을 울릴 힘이 있었죠. 나는 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나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르잔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몇몇은 손수건을 꺼냈고 다른 이들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 박수는 아이의 용기와 여정에 대한 경이었고 동시에 한글이라는 도구에 대한 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방송국과 신문사에서는 에르잔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말 못하던 아이, 한글로 세상과 연결되다. 글자를 통해 존재를 회복한 한 소년의 기적. 이런 제목의 기사가 다음날 포털을 장식했죠. 에르잔은 행사 후 지수와 함께 서울 시내를 돌았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인사동에서 붓글씨 체험도 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는 한글로 메뉴를 읽으며 직접 음료를 주문하기도 했어요. 이름을 쓰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일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에르자는 다시 한번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적었죠. 오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불린 날. 그날은 한 아이가 세상에 온전히 연결된 날이었습니다. 그를 몰랐던 한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 아닐까요? 에르자는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무대 위에서 자신을 소개했던 순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던 따뜻한 목소리, 공책 위에 또박또박 써내려간 자신의 첫 번째 문장들. 그 기억들은 이제 에르잔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고아원에 돌아온 그를 맞이한 건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은 먼저 다가와 물었고 몇몇 교사는 그에게 선생님이라며 농담을 건넸죠. 지수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에르잔과의 연락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주 한 통씩 한글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내용은 단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자음을 가르쳐줬어요. 기억이랑 니은을 알려줬죠. 어르신이 내가 쓴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울었어요. 그의 손끝에서 자라난 글자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재단에서는 그의 활동을 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에르자는 고아원 내에서 한글 소모임을 이끌게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작은 교실에 모인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르자는 또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처럼 글을 몰랐던 아이들에게, 나처럼 이름조차 없었던 아이들에게 글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 말에 지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누군가의 선생님이야. 그리고 넌 이제 누군가의 이름이 될 수도 있어. 그날 밤 에르자는 자신의 공책 한 귀퉁이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에르잔. 나를 써내려간 시간들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를. 그 문장은 오래도록 남아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겠죠. 언어는 벽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리가 되고 때로는 날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눈길과 한 줄의 문장이 있었죠. 이 이야기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따뜻한 밥상 한 끼만큼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